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계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다면 185만원까지는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예 압류가 안 되는 특별한 통장도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혼자서 인터넷 정보만 보고 진행하다가 서류 미비로 여러 번 법원에 가야 했던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통장 압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압류된 상황에서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앞으로 압류를 완전히 방지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서 185만원까지는 압류된 통장에서도 인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필요한 서류만 해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통장 거래 내역과 잔액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자문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이에요. 대표전화 132번으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나 복지카드 같은 소득증 빙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온라인에서는 150만원 정도로 신청하면 승인이 잘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개인의 생활 상황과 가구 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금액을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생활비 지출 내역이 다르잖아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때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압류방지 통장, 정식 명칭으로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는 거예요. 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만 입금되고 다른 돈의 입금은 차단되어서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특수한 통장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은행은 통장을 개설할 때 예금주가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해줍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통장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만 입금이 가능하거든요. 본인이라도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용이나 대출 상환용으로는 사용을 자제하시고 별도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카드 결제 후 취소나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받으실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소담 씨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월 생계급여 76만 5천원과 주거급여 14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우체국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김소담 씨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주민센터에서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 안내받았어요. 김소담 씨는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활비를 계산해서 185만원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했어요. 동시에 우체국에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고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새로운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급여가 입금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압류방지 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에 예외로 운영된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압류방지 통장을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를 받는 분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월차임을 연체해서 임대인이 직접 수령 신청을 한 경우에는 1인 2계좌가 가능해요. 급여, 지급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장기관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급여 확정을 하면
지방재정 시스템인 2호조를 거쳐서 금융결제원의 이지로 시스템이나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실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방지 통장에는 특별한 코드가 부여되어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급여 지급 시에는 매번 계좌 유효성 확인, 즉 실명 인증 후에 지급되므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만약 계좌번호나 은행명, 예금주 성명 등의 오류가 있으면 입금이 되지 않고 오류 현황으로 처리되니까 정확한 정보로 등록하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급여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급자나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주거실태 등의 변동이 있거나 가구원의 사망, 출생, 결혼, 현역 입대, 교정시설 수용 등의 변동이 있으면 급여가 변경될 수 있어요.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산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 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교육급여의 경우 휴학, 자퇴, 퇴학, 졸업 등의 학적 변동이 있으면 해당 급여가 중지됩니다. 급여 계좌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회복지보조금은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수급자 중 계좌 개설이 안 되는 분,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 치매나 거동 불가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분, 미성년자로서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삼촌이내 반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초생활급여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필요 서류와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수급자의 인적 사항 확인 서류,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압류방지 통장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정확히 등록하는 거예요. 시스템상 압류방지 계좌를 일반 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 계좌를 압류방지 계좌로 입력하면 입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 개설 후에 반드시 압류방지 계좌 등록 관리에 정확히 등록해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미 압류된 상황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185만 원까지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원천적으로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과 가구원 수, 소득 변동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해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